몰드플로어에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쉬를 생성해야 합니다. 메쉬를 생성하기 위해서 해석을 진행하고자 하는 3D CAD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3D) 데이터를 가져오게 할 경우 메쉬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듀얼 도메인 메쉬를 생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듀얼 도메인 메쉬 옵션을 선택한 후 가져오게 합니다. CAD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는 메쉬를 생성하기 위해서 메쉬 탭을 클릭한 이후 메쉬 리본에 있는 메쉬 생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메쉬 생성 메뉴를 클릭하면 도구 탭의 메쉬 생성에 관한 옵션들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메쉬 메뉴의 자세한 내용은 본 강좌에 첨부하여 드리는 PDF 파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몰드플로우 2019 버전에서는 3D 데이터에 생성되는 메쉬 크기를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계산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몰드플로우는 가져오기 위한 3D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한 후 이에 맞는 메쉬 크기를 자동으로 지정하는데 이 부분은 CAD 탭에 있는 자동 크기 조정 사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메쉬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탭에 있는 전용 모서리 크기 길이를 지정한 이후에 CAD 탭에서 자동 크기 조정 사용이 아닌 전역 매개 변수 사용을 지정해야 합니다. 전역 매개 변수 사용을 지정하게 되면 아래쪽에 코드각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며 코드각 앞쪽에 체크박스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각이라는 것은 3D CAD 데이터에 만약 곡면이 존재할 경우에 이 곡면에서의 메쉬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코드각이 작을 경우에는 곡면에 더 많은 메쉬가 생성되고 보다 정확한 곡면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번 강좌에서는 자동 크기 조정을 사용하여 메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크기 조정 사용을 할 경우에도 메쉬의 크기를 조금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데 배율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더 작은 메쉬가 생성되고 배율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조금 더 큰 메쉬가 생성되게 됩니다. 메쉬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해석 시간 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용자가 적절히 조정하여 메쉬 크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율을 1로 두고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메쉬 크기를 모두 지정하였다면 메쉬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메쉬 생성을 수행합니다. 메쉬 시작을 클릭하면 메쉬 로그가 활성화되며 현재 활성화된 그 메쉬의 다양한 정보들을 표기하여 줍니다. 메쉬의 진행률은 작업 표시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작업 표시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 탭에 있는 작업 관리자를 클릭하면 시뮬레이션 잡 매니저라고 하는 창이 뜨면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메쉬의 진행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쉬가 모두 생성된 이후에는 활성 작업창에서 완료 작업으로 스터디 파일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작업관리자 창을 닫고 보시는 바와 같이 메쉬가 완료되었다는 안내 팝업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른 이후에 현재 메쉬 로그 창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로고를 클릭하시면 현재 생성된 메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몰드플로우는 삼각형 형태의 메쉬 생성을 지원합니다. 가장 정확한
해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이며 빈 메쉬를 제외한 모든 메쉬에서는 이 삼각형 형태의 메쉬를 생성하게 됩니다. 메쉬가 모두 생성되면 메쉬 통계를 통해서 메쉬의 품질을 확인하고 올바르지 못한 메쉬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메쉬 통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측에 있는 메쉬 탭을 클릭한 이후에 메쉬 진단 리본의 메쉬 통계를 클릭합니다. 메쉬 통계를 클릭하면 다양한 메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쉬 통계 내용에 대한 설명은 PPT 파일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통계는 메쉬의 일반적인 정보와 수정되어야 할 메쉬 개수를 보여줍니다. 화면 하단 내용과 같이 자유단, 비매니폴드 엣지, 요소 방향성 불일치, 간섭된 메쉬는 모두 0이 되어야 합니다. 듀얼 도메인 메쉬의 경우에는 일치 백분율이 8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듀얼 도메인 메쉬의 경우 탑, 바텀 메쉬의 일치함에 따라서 메쉬 간 두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두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잘못 결정된 제품의 두께는 비정상적인 플라스틱 유동 결과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듀얼 도메인 메쉬는 85% 이상의 일치 백분율을 권장하며 만약 일치 백분율이 85% 미만이 될 경우에는 듀얼 도메인 메쉬로의 해석은 신뢰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3D 메쉬로 변경하여서 해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D 메쉬로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 강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메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정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자유단 및 비매니폴드 엣지의 제거. 두 번째, 요소 간섭 및 완전히 겹치는 요소의 제거. 세 번째로는 종횡비를 최대 6 이하로 수정. 네 번째는 요소 방향성 일치 수정. 다섯 번째는 절전 퍼지를 실행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듀얼 도메인 일치 백분율과 메쉬 두께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종횡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6 이하로 수정되는 것을 오토데스크사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최대 종횡비를 10에서 15 정도로 수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종횡비를 최대 6 이하로 수정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작업량이 들어가고 이 작업량에 비해서 해석의 정확도를 아주 극한으로 향상시키는 부분은 조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일 경우에는 최대 종횡비를 10에서 15 정도만 수정을 하여도 충분히 신뢰도 높은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자유단과 비매니폴드 엣지는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유단은 다른 요소, 즉 다른 메쉬와 공유하지 않는 메쉬의 요소 모서리입니다. 아래쪽에서 보시는 A 부분과 같은 부분이 자유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니폴드 엣지는 요소 엣지, 즉 메쉬 엣지에 연결된 메쉬의 개수가 두 개인 엣지를 의미합니다. B 부분같이 하나의 엣지에 두 개의 메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엣지를 매니폴드 엣지라고 부릅니다. 비매니폴드 엣지는 요소 엣지, 즉 메쉬 엣지에 연결된 요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엣지를 의미합니다. C 부분같이 메쉬의 개수가 3개 이상 한 엣지에 접해 있을 경우 이 부분을 비매니폴드 엣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재 메쉬가 생성된 본 모델에서 메쉬의 통계 부분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통계 표시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메쉬 통계 부분이 표기됩니다. 조금 작은 창으로 표기가 되어서 한꺼번에 보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측에 있는 팝업 버튼을 눌러서 전체 메쉬 정보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팝업 창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메쉬 정보를 보시면 여러가지 메쉬 정보들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종횡비부터 일치 백분율까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종횡비는 현재 최대 39.75 정도의 종횡비를 나타내고 있고, 자유단, 비매니폴드 엣지, 방향성이 일치되지 않는 요소, 그리고 간섭되어 있는 요소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치 백분율은 현재 90.2%로 듀얼 도메인 메쉬를 사용하여서 해석을 진행하여도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횡비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성된 메쉬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존재하지 않고 종횡비만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횡비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요소의 최장변과 그 높이의 비를 의미합니다. 즉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장변의 길이 A와 그 높이 B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몰드플로어에서는 A 대 B의 비를 6대1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해석에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 최대 허용치는 5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이 6대1까지 맞추기가 어렵고 50대1까지 맞출 경우에는 해석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대략 20에서 30까지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오토데스크 몰드플로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유저들께서는 일반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종횡비를 갖도록 요소를 수정하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성된 모델에서 종횡비를 낮게 수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종횡비가 높게 나와 있는 메쉬를 진단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횡비가 높은 메쉬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메쉬 탭에 있는 메쉬 진단 리본에 종횡비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종횡비 진단에서 목표로 하고자 하는 종횡비, 저는 10 정도로 타겟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로 하고자 하는 종횡비를 입력 매개 변수의 최소값에다가 키인합니다. 최소값에 키인을 하고 표시를 누르게 되면 현재 종횡비가 매우 크게 나와 있는 요소들이 오른쪽과 같이 표기됩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최장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가 굉장히 큰 길쭉한 모양의 삼각형 메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형 메쉬들을 종횡비가 낮도록 수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절정 병합과 모서리 전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점 병합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 절점 병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횡비가 굉장히 큰 삼각형 요소를 절점 병합을 통해서 없애주고, 이 없어진 삼각형 요소를 통해서 종횡비를 굉장히 낮도록, 최대 종횡비가 굉장히 낮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쉬를 수정하는 방법은 상측에 있는 메쉬 편집에 절점 병합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왼편과 같이 절점 병합 도구가 활성화되면서 입력 매개 변수를 입력하도록 창이 활성화됩니다. 입력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합 기준 절점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병합 기준 절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절점을 하나의 절점으로 병합을 시키는데 그 기준이 되는, 즉 병합하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절점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병합 기준 절점을 아래쪽에 보이는 이 절점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병합되어질 절점을 클릭을 하여야 하는데, 병합되어야 할 절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의 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절점을 누르고 적용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절점이 병합되며 종횡비가 컸던 삼각형 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머지 삼각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합 기준이 되는 절점을 클릭하고 다음 절점을 클릭한 이후에 적용을 누르면 절점이 병합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절점을 병합하고 나면 종횡비 표시가 모두 종횡비가 큰 요소의 표기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메시 통계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메시 통계를 확인하시고 나면 최대 종횡비가 10 이하 9.83 정도로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메시를 수정하고 나시면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시 생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듀얼 도메인 메시가 아닌 3D 메시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